안녕하세요. 더백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플러터플로우에서 기본 제공이 되지 않는 기능을 외부로부터 가져와 적용하는 커스텀 기능들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외부라는 것은 플러터 공식 패키지 기능들을 제공하는 펍데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플러터플로우는 플러터 기반으로 개발된 노코드 플랫폼인 걸 다들 알고 계시죠? 따라서 펍데브에 있는 공식 플러터 패키지에서 내가 원하는 패키지를 가져와 플러터플로우에 그 기능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터 패키지라는 것은 앱이나 웹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구글 또는 플러터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개발자들이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무료 SDK, 즉 개발 키트 또는 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는 라이브러리, 플러그인 등으로도 불립니다. 아마 기존에 플러터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들은 펍데브라는 사이트에 대해 알고 계시겠지만 플러터플로우가 첫 개발 루트이신 분들은 처음이라 많이 생소하시겠죠. 따라서 몇 가지 플러터 패키지를 예로 들어보자면 카카오톡 간편 로그인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패키지가 있고 네이버 지도 패키지, 파파고 번역기 패키지 등 우리가 직접 구현하기 까다로운 기능들을 SDK, 즉 패키지로 만들어서 플러터 개발자들 간 공유하는 곳이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플러터플로우에서 기본 제공되는 기능에서 더 나아가 이 펍데브 사이트를 앞으로 자주 이용한다면 우리의 개발 능력 범위가 더욱 크게 확장되겠죠. 펍데브 사이트에서 가져온 패키지를 플러터플로우에 적용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커스텀 펑션, 커스텀 위젯, 커스텀 액션, 커스텀 파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커스텀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필수로 사용해야 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내가 개발하려는 앱에 플러터플로우에서 기본 제공되는 기능이 없을 경우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필요 없을 수도 누구에게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 커스텀 기능들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플러터와 다트 언어에 대한 코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로 코드를 변경해서 커스텀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강의로 커스텀 기능 사용법은 알려드리겠지만 수많은 패키지가 존재하는 만큼 모든 기능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저 또한 특정 패키지를 사용할 때 사전에 코드 분석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플러터와 다트 코드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도가 있어야만 본인이 원하는 패키지를 가져와 요리조리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태 플러터플로우 기능을 노코드로 사용했던 식으로 커스텀 기능을 쉽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중 우리는 첫 번째 커스텀 기능 시간으로 커스텀 위젯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다음과 같이 글래스모피즘이라는 패키지 위젯을 펍데브 사이트에서 플러터플로우로 가져와 커스텀 위젯으로 생성해서 유리창에 비친 텍스트 흐림 효과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새 프로젝트 하나를 생성합니다. 파이어베이스 연동은 꺼주고 좌측 내비 메뉴에서 커스텀 코드라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럼 앞서 언급했던 네 가지 커스텀 기능들이 보이죠? 각 커스텀 기능들을 이곳에서 생성하게 됩니다. 이 중 이번 시간은 커스텀 위젯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펍데브 사이트로 접속해서 어떠한 위젯 패키지를 가져와야 할지 정해야겠죠. 저는 플러터플로우에서 제공하지 않는 글래스모피즘이라는 위젯 패키지를 가져와 적용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리스트에 있는 패키지로 선택하는데 여기서 커스텀 위젯에 적용할 패키지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봐야 할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웹 모드가 가능해야 플러터플로우 플랫폼에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널 세이프티 기능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널은 빈값이죠. 즉 빈값일 때에도 안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널 세이프티가 적용된 패키지는 다트3 컴퍼터블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다트3 컴퍼터블이 적용되어 있지 않다면
널 세이프티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선택 시 참고해야 할 요소로 플러터 개발자들이 이 패키지를 사용한 결과를 평가 점수로 측정해 주고 있습니다. 라이크는 개발자들의 관심수죠. 그리고 펍 포인트는 패키지의 품질 점수인데 160점이 만점입니다. 현재 사용하려는 글래스 모피즘 패키지가 품질이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population, 인기도가 나오죠. 93%이니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펍데브에서 외부 패키지를 가져와 플러터플로우에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웹 모드와 다트3 컴퍼터블이 지원되어야 하고 개발자가 평가한 각 점수들을 참고해서 비슷한 패키지가 있다면 조금 더 나은 점수의 패키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선택해서 세부 내용을 보겠습니다. 상단부터 한번 알아보죠. 해당 패키지의 이름과 버전이 표시되어 있죠. 복사 버튼이 있는 플러터플로우에 이 패키지를 가져올 때 디펜던시라 불리는 곳에 이 패키지 이름과 버전을 복사해서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리드 및 탭 내용을 보면 먼저 해당 패키지를 사용했을 때 어떠한 형식으로 보여줄지 이미지가 나오죠. 그리고 하단에는 샘플 코드들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패키지를 사용할 때 이 샘플 코드를 가지고 활용해 주면 됩니다. 잠시 첫 번째 샘플 코드를 간단히 해석해 보자면 우리가 플러터플로우에서 속성창 즉 프로퍼티를 설정했었죠. 위젯 안에 정의된 코드들은 프로퍼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플러터 코드를 해석할 땐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위젯이고 소문자로 시작하는 것이 해당 위젯의 프로퍼티, 즉 속성 기능입니다. 그리고 브라켓, 즉 괄호를 사용해서 각 속성들의 부모 자식 관계를 표현해 주죠. 따라서 프로퍼티를 코드로 정의할 땐 사용할 프로퍼티 이름을 적고 콜론, 즉 쌍점을 찍은 다음 한 칸 띄우고 해당 속성을 어떤 값으로 적용할지 작성하는 순으로 진행되고 각 속성의 정의가 끝날 때 쉼표를 사용해 주면 됩니다. 자, 이 정도만 이해하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글라스 컨테이너라는 위젯 안에 하이트와 위드는 해당 패키지 위젯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인 걸 직관적으로 알겠죠. 블러는 흐림 처리를 하는 속성인 것 같고 컬러는 화이트 색상을 주고 투명도인 알파 값으로 디폴트 값을 설정했고 그리고 그레디언트 프로퍼티를 사용해서 그라데이션 효과를 설정해 준 것 같죠. 볼더 프로퍼티는 테두리 선을 정의하는 기능이고 섀도우 스트렝스는 그림자 강도, 즉 진하기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쉐입은 컨테이너의 모양, 즉 형태를 말하고 볼더 레디어스는 테두리 각도죠. 마지막 섀도우 컬러는 그림자 색상 값인데 뒤에 투명도가 설정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노코드로만 작업하다가 처음으로 코드를 보니 잠깐 머리가 아프죠. 하지만 알고 나면 이미 우리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표현 방식만 코드이냐 마우스이냐의 차이만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코드라고 해서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나머지 코드들도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커스텀 위젯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Add 버튼의 위젯을 선택하고 커스텀 위젯의 이름을 입력해 줍니다. 대문자로 단어가 구분되게 작성해 주면 됩니다. 저는 글라스 모피즘 위젯이라고 동일하게 작성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패키지를 적용하기 이전에 기본 코드를 생성해 주어야 합니다. 우측 상단 쪽에 뷰 보일러 플레이트 코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기본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하단에 Copy to Edit 버튼을 선택하면 코드 편집창에 그대로 코드를 복사해서 생성해 줍니다. 자, 기본 코드의 구조를 살짝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의 임포트라는 것은 외부 패키지를 가져오는 URL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보면 기본적으로 가져오는 패키지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다음 중간 영역은 변수를 정의하는 곳입니다. 보면 내가 작성한 커스텀 위젯명이 보이고 width와 height, 사이즈를 조절하는 변수가 있죠. 우측 파라미터에 보면 width와 height가 기본적으로 추가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은 커스텀 위젯의 본문, 즉 위젯과 프로퍼티 코드를 작성하는 곳입니다. 보면 아직 패키지 연동은 안 했지만 컨테이너 위젯이 있죠. 바로 커스텀 위젯은 항상 이 컨테이너 위젯으로 랩핑되어 있습니다. 우측 파라미터에 정의된 width와 height 변수도 바로 컨테이너의 너비와 높이 값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정된 것이죠. 자, 컨테이너 위젯이 항상 랩핑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배운 기능 중에도 있습니다. 뭐였죠? 바로 컴포넌트 위젯이 항상 컨테이너 위젯으로 랩핑되어 그룹으로 묶여 있었죠. 그렇다면 이 커스텀 위젯 또한 컴포넌트 위젯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전에 생성한 컴포넌트 위젯의 경우엔 노코드로 플로터플로우에서 제공하는 위젯들을 활용했다면 커스텀 위젯 컴포넌트는 플로터플로우에서 제공하지 않는 위젯들을 코드로 생성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자, 이제 외부 패키징 글래스 모피즘 위젯을 플러터플로우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패키지 이름과 버전을 복사해서 디펜던시라는 곳에 붙여 넣어서 플러터플로우로 불러온다고 했었습니다. 우측에 복사 아이콘을 선택 후 디펜던시 쪽에 붙여 넣어 줍니다. 그리고 새로 고친 버튼을 선택해서 적용합니다. 다음은 코드 편집 창에 있는 첫 번째 영역에서 설명했던 import 부분에 이 패키지의 URL을 복사해서 넣어 주어야 합니다. import URL은 install 탭 하단에 있습니다. 복사 후 import 영역 쪽에 붙여 넣어 줍니다. 슬러시로 작성된 부분은 주석이니 그대로 놔두고 하단에 넣으면 됩니다. 이어서 샘플 코드를 작성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이전 리드미에서 분석했던 샘플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주는데 넣기 이전에 컨테이너 위젯의 프로퍼티부터 정의해 주겠습니다. 컨테이너 위젯의 프로퍼티인 width와 height가 파라미터 매개 변수로 처리되어 있죠. 이 말은 너비와 높이 값을 하드코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변수로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width부터 입력하는데 W를 입력해보면 자동 완성으로 하단에 뜨죠. 선택하면 너비, 프로퍼티 코드를 자동 완성해 줍니다. 그리고 밸류 값 영역에 값을 넣어야 하는데 파라미터로 뺀 변수이기 때문에 지정된 값이 아닌 변수 형태로 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방법은 위젯 변수명 순으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상단 변수 영역을 보면 width의 변수명도 동일한 width죠. 자동 완성 키워드로 쉽게 적용할 수도 있죠. 다음은 컨테이너의 height 높이 속성도 동일하게 변수 값으로 적용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최상위 컨테이너 위젯을 정의한 것이고 이제 컨테이너 위젯 하위에 외부 패키지인 글라스 모피즘 위젯을 넣어야겠죠. 따라서 자식 위젯을 불러올 때는 차일드 속성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value 영역에 샘플 코드를 복사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이그젠플에도 예제 코드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코드가 생소할 수 있으니 리드미에 있는 간단한 샘플 코드로 넣어주겠습니다. 복사해서 컨테이너 위젯의 차일드 프로퍼티 밸류 쪽에 그대로 붙여놓고 쉼표가 두 개죠. 하나 제거해 준 뒤 코드를 보기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 우측 상단에 코드 포맷 버튼을 선택해 줍니다. 자, 이쁘게 코드가 잘 정리되었죠. 그리고 저장합니다. 그런데 아직 외부 패키지가 적용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적색 밑줄들이 코드 군데군데 보이죠. 이 패키지를 import URL에서 불러와 적용시키려면 컴파일이란 작업을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컴파일은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를 컴퓨터 언어인 0과 1로 표현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컴파일 과정을 거치면 잘못된 코드도 안내해 줍니다. 그럼 캔슬 옆에 있는 컴파일 버튼을 선택합니다. 컴파일 과정은 대략 1에서 2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 그럼 컴파일이 완료되면 기존 적색 에러가 사라졌죠. 즉, 외부 패키지가 잘 적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안 보이던 프리뷰 버튼이 생긴 걸 알 수 있죠. 컴파일이 성공되었을 때만 프리뷰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눌러보면 외부 패키지 위젯을 미리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글래스 모피즘 위젯이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측 속성 창에 있는 width와 height는
컨테이너 위젯에 있는 파라미터 변수 값들이었죠. 파라미터로 처리해 두니 개발자가 속성 창에서 우리가 노코드로 설정했던 거와 같이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이브 버튼을 눌러 최종 다시 한번 저장해 줍니다. 자, 커스텀 위젯 준비는 끝났으니 이제 캔버스 모드로 가서 페이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앱바는 필요 없을 것 같고 펍데브 사이트 예제 이미지와 유사하게 기본 페이지를 디자인해서 적용해 보죠. 페이지 전체를 그라데이션 톤으로 꾸미기 위해선 컬럼 위젯으론 안 되겠죠. 따라서 컨테이너 위젯으로 최상위 부모로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젯의 너비와 높이 값을 인피니티 무한으로 해서 페이지에 꽉 차게 해주고 세이프 에어리어 기능은 꺼주겠습니다. 그럼 페이지 전체가 꽉 차게 컨테이너 위젯이 차지하죠. 그리고 그라디언트 속성을 활성화하고 앵글 각도를 살짝 주고 색상을 유사하게 설정해 주겠습니다. 뭐 똑같지는 않지만 대충 비슷하죠. 그 다음에 텍스트를 넣으면 되는데 텍스트와 그라스모피즘 위젯이 겹쳐져 있죠. 따라서 스택 위젯을 먼저 넣고 텍스트 위젯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텍스트를 스타일을 적당히 잡고 더백 클래스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이제 바로 위에 우리가 생성한 커스텀 위젯을 추가할 차례입니다. 앞서 제가 커스텀 위젯을 모아갔다고 했었죠. 네, 컴포넌트라고 했었죠. 따라서 추가 방법은 컴포넌트 탭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하니 글라스모피즘 위젯이 보이죠. 중앙으로 정렬해서 글자와 겹치도록 해주겠습니다. 근데 에러가 발생되죠. 이유는 커스텀 위젯에 설정된 파라미터의 밸류 값들을 입력해주지 않아서 발생한 에러입니다. 컨테이너의 너비와 높이 값을 각각 입력해줍니다. 자, 에러는 사라졌죠. 그런데 그라스모피즘 위젯이 설정된 건 맞지만 현재 캔버스 작업 상태에선 흐림 효과가 적용되지 않게 보입니다. 미리 보기 모드에서도 체크해봐도 흐림 처리가 표현되지 않죠. 자, 커스텀 위젯 기능이 가상 디바이스에선 100% 완벽하게 보이진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PK 파일을 다운받아 실제 디바이스에선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실제 디바이스에선 흐림 효과까지 잘 적용된 걸 알 수 있죠. 이처럼 커스텀 위젯 기능은 외부 패키지를 활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각 패키지를 개발한 개발자들마다 가상 디바이스에서 100% 테스트가 가능하게끔 패키지를 설계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보기나 테스트 모드에서 제대로 체크가 안 된다면 실제 디바이스에서 잘 적용되는지 꼭 체크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테스트 모드에서 안 된다고 무작정 플러터플로우의 에러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은 커스텀 위젯 기본 사용법을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은 커스텀 위젯의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던 컨테이너 위젯의 파라미터 변수처럼 외부 패키지의 속성들도 이처럼 파라미터로 설정해서 기존의 노코드로 속성 창을 설정했던 것처럼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